여러분, 오늘 아침에 커피 사드셨나요? 드셨다면 수많은 브랜드 중 왜 하필 거기를 선택하셨나요? 브랜드의 열성 팬이라서? 압도적인 원두의 풍미?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메뉴? 대부분 이런 거창한 이유를 가지고 그 브랜드를 선택하진 않으셨을 겁니다. 그냥 항상 가던 곳이라서, 그냥 눈에 보이길래, 이런 단순한 이유였을 거예요. 그런데 잠깐, 여러분의 브랜드는 어떤 식으로 마케팅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커피를 사 마시면서 다른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를 기대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마케팅은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마케팅에 대한 잘못된 상식, 그리고 직감이 아닌 근거로 밝히는 브랜드의 진짜 성장 공식, 마케팅한다는 착각, 지금 시작합니다. 마케팅에서 흔히 고객 충성도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우곤 합니다. 충성도가 높은 고객을 팬이라고 부르는데요. 브랜드는 팬에게 우리 브랜드를 매우 좋아해서 재구매를 많이 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추천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팬을 육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입하곤 하죠. 그런데 우리가 팬이라고 부르는 이런 소비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존재하더라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면 어떨까요? 충성도와 팬에 대한 믿음은 파레토의 법칙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파레토의 법칙이란 상위 20%의 헤비 유저가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한다는 이론인데요. 사실 평균적으로 80%가 아니라 50에서 60%에 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절반이 넘는 매출이 헤비 유저로부터 나왔다면 헤비 유저가 이탈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맞는 말입니다. 헤비 유저가 이탈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 이게 가능하다면 말이죠. 실제로 특정 연도에 상위 20% 고객이 다음 해에도 상위 20%에 드는 비율은 평균적으로 5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브랜드의 전체 고객이 1000명이고 헤비 유저가 200명이라면 이 200명 중에 2027년에도 헤비 유저로 남아있는 사람은 100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평균으로의 회귀라고 합니다. 평균으로의 회귀는 소비자의 확률적 선택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마케팅으로 이를 막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기존 헤비 유저에서 100명이 이탈한 만큼 새로운 헤비 유저 100명이 유입되거든요. 그럼 새로운 헤비 유저는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바로 라이트 유저와 비고객입니다. 헤비 유저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라이트 유저의 수를 늘리고 비고객을 고객으로 전환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애초에 파레토 법칙을 제외한 50%의 매출은 라이트 유저와 비고객 확보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짚고 가보죠. 기업이 팬에게 기대하는 것, 재구매. 직관을 벗어나지만 이는 잘못된 기대입니다. 특정 카테고리에서 구매 빈도가 높고 동시에 한 브랜드를 반복해서 구매하는 고객은 전체의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 재구매를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라이트 유저입니다. 라이트 유저는 구매 과정에서 시간을 들여 여러 제품을 비교하거나 괜히 새로운 제품을 샀다가 실패하기 싫습니다. 헤비 유저와 달리 해당 카테고리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계기로 일단 한번 구매를 하게 되면 다음에 구매할 때도 동일한 브랜드를 재구매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팬을 유지하는 것은 평균 회귀에 따라 한계가 있다. 재구매하는 것은 사실 팬이 아니라 라이트 유저다. 따라서 브랜드 성장을 위해서는 라이트 유저와 비고객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 브랜드의 성장을 위해선 반드시 차별화가 필요해. 맞습니다. 차별화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필요할까요? 많은 마케터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브랜드만의 차별점을 구축해서 신규 고객을 확보해야지.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브랜드의 변화나 차별화를 인지하는 것은 현재 우리 제품을 이용하지 않는 비고객이 아니라 기존 고객 혹은 카테고리 유저이기 때문입니다. 비고객이 브랜드의 차별점을 인지하고 구매 행위를 하는 것은 실제로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가슴 아프지만 소비자는 생각보다 여러분의 브랜드에 관심이 없습니다. 브랜드에도 관심이 없는데 브랜드의 차별화 전략에는 더더욱 무관심이겠죠. 여러분이 한 섬유유연제 브랜드의 마케터라고 가정해봅시다. 여러분은 차별화를 위해 섬유유연제의 땀냄새 제거라는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기존 고객이었던 A는 평소 본인의 땀냄새에 대한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기꺼이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제품을 구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브랜드에 대해 알지 못하며 알고자 하는 생각도 없는 B는 여러분이 땀냄새 제거라는 기능을 강조했다는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차별화는 기존 고객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하는데, 다시 말해 WTP를 높이는 데 있어 유효하지만 신규 고객 유치의 관점이라면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전략입니다.
없는 수요를 만들어내는 전략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나 앞서 브랜드의 성장을 위해선 비고객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확인했죠.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펜을 만드는 것도 차별화를 하는 것도 정답이 아니라면 마케터는 어떻게 브랜드를 성장시켜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사람들이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브랜드의 팬도 아니고 차별점을 인식하지도 못했지만 구매는 합니다. 여기서 잠깐, 영상 도입부의 질문 기억나시나요? 여러분은 왜 그 커피 브랜드를 선택했나요? 이 질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냥 생각이 나서, 그리고 가던 곳이라서. 소비자가 브랜드를 선택하는 데에는 생각보다 거창한 이유가 없습니다. 상식과는 달리 브랜드의 팬이라서도 아니고 브랜드의 차별점에 매료되어서도 아닙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소비자는 특정 상황에 놓였을 때 확률적으로 브랜드를 떠올린다. 이 브랜드는 A라는 장점이 있고 B라는 단점이 있는데 장점이 단점을 상쇄할 만큼 강력하니까 이 제품을 구매해야겠어. 이런 식의 논리적인 사고 과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소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먼저 떠오르는 제품을 구매할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마케터는 소비자가 브랜드를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빈도를 높여야 합니다. 일단 소비자의 머릿속에 떠올라야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죠. 이처럼 소비자가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연상할 수 있는 상태를 정신적 가용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신적 가용성은 어떻게 높여야 할까요? 브랜드를 떠올릴 수 있는 다양한 속성, 즉 CEP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목이 마르다는 생각이 들면 포카리 스웨트를 떠올립니다. 여기서 목이 마르다라는 맥락이 바로 CEP입니다. 이처럼 소비자가 최대한 다양한 상황에서 브랜드를 떠올릴 수 있도록 소비자가 브랜드의 제품을 사용할 만한 상황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코카콜라의 마케터이고 CEP를 중심으로 마케팅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소비자가 코카콜라를 찾을 만한, 찾았으면 하는 상황을 떠올립니다. 친구들과 파티를 할 때, 혼자 햄버거를 먹을 때, 캠핑을 갔을 때, 해외에 놀러 갔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떠올릴 수 있겠죠. 여기서 꼭 고려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각 상황에서 소비자가 코카콜라를 찾는 목적인데요. 가장 대중적인 음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목막힘을 해소하기 위해서, 갈증 해소를 위해서, 집에서 마시던 음료가 생각나서, 이렇게 여러 맥락에서 소비자가 코카콜라에 부여하는 목표 가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브랜드는 특정 목표를 이루는 수단이기 때문이죠. 소비자가 코카콜라를 떠올리는 상황과 목적, 즉 CEP가 완성되었다면 이를 기반으로 광고 메시지, 크리에이티브, 오프라인 캠페인 등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코카콜라의 광고를 한번 볼까요? 스크롤만 내려봤자 기분만 다운될 뿐이야. 함께 올라갈 시간 코크타임. 이 광고에서는 답답한 회사라는 상황 속 활기를 채운다는 목적을 부여했고 제대로 즐기고 싶은 오늘 It's gotta be Coca-Cola. 멋진 식사엔 특별한 파트너가 필요하죠. 나의 미식 파트너 코카콜라. 이 광고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라는 상황 속 음식을 더 맛있게 해줄 음료라는 목적을 부여했습니다. 이렇게 CEP가 반영된 광고를 본 소비자들은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자연스럽게 코카콜라를 떠올리게 됩니다. 마케팅한다는 착각을 두 문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는 생각보다 당신의 브랜드에 관심이 없다. 그러니 일단 그들이 당신의 브랜드를 인지하게 만들어라. 기억하세요. 당신의 브랜드를 넓고 얕게 퍼뜨리세요.